안녕하세요. 지상 성공 맛집 인터뷰 유지상입니다. 오늘은 그 불광 천변에서 중식 포차 낮에 영업을 안 하고 저녁 시간부터 해서 심야까지 영업을 하는데 차이몬스터 조광 대표를 만나서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평상시하고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굉장히 후배입니다. 후배고. 여기 차이몬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차이몬스터는 중식 포차 말 그대로 중식 포차 주점이고요. 네. 그 중국 요리집에서 이제 고가의 음식들을 좀 약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만큼 안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 손님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없어요? 쉬는 날은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점이다 보니까 다음 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이들이 좀 커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일요일 날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지금 한 얼마 됐어요? 이제 횟수로 5년째 됐고요. 5년째. 이제 딱 4년, 이제 5월 13일 되면은 4년 됩니다. 지상 성공 맛집 인터뷰인데 네.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어쩌나요? 일단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 중이라고,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성장 인터뷰네, 성장 인터뷰. 저 같은 경우는 성장 인터뷰가 되겠죠. 네.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픈 초 1, 2, 3년 동안은 그 오픈이라는 게 언제예요? 2015년 5월 13일에 오픈을 했고요. 5월 13일? 네. 네. 2015년 5월 13일에 오픈을 했고 16년, 17년까지는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러니까 제가 몸이 진짜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이런 일 외에는 전혀 안 쉬고 달린 거에 비해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매주 일요일마다 쉬고 있고 그런데도 그때보다 매출이 더 확실히 많이 늘어서 아직 그때에 비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더 미래를 본다면 저는 지금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공에 대해서 이제 갈증을 느낀다. 네, 좀 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제 수입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쯤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2018년 작년이네. 작년 한 4월, 5월 이때쯤부터 매출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고요. 원래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달 연말을 이제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12월 연말 특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 특수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그냥 아무래도 동네 상권이고 그냥 이 근처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오시는 거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보면 매출이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가 제일 좋았는데 18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이 가장 좋았고요. 매출로만 본다면.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직원을 하나 썼었으니까, 주방 직원을 잠깐이라도 썼었으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 네. 3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네. 상당히 굉장히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 조광 대표가 생각이 되게 많네. 생각이 많은데 이게 여기저기 헛발질을 하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요즘 이제 그 헛발질을 완전히 벗어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이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지?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창업 얘기까지 들어왔으니까 묻는 건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상당히 헛발질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이것만 있는 건데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안 서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방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방 일을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픈을 할 때도 음식 맛있으면 당연히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픈을 한 거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막 가게 분위기 자체가 무슨 일본 원피스 만화 원피스 막 피규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 근데 중국집 이미지랑도 안 맞고 음악은 힙합 음악 나오고 막 이런
거였는데 친한 동생이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같이 장사하는 친한 동생이 어떤 수업을 듣고 저를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형 같은 사람은 들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장사는 전략이다라는 그 수업을 듣게 되고 김유진 선생, 김유진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고 그 수업 들으면서 이제 물론 그분 수업 듣기 전에 그분 책도 읽었고 아 요거는 밑줄 그으면서 아 요거는 해봄직하다 우리 가게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이렇게 줄 그었지만 실행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분 수업 들으면서 해보고 안 되면 욕하면 되지 아시잖아요. 안 되면 욕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내줘야 장사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거죠. 네. 그분 도움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방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결 같은 게 뭐냐면 자기가 팔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맞아요. 팔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기가 팔고 싶은 거는 돈 내고 받으면 안 되지. 그냥 공짜로 줘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물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손님들이 먹고 싶은 거를 팔아주는 게 기본이다. 아무리 열심히 그거를 설명해도 안 들어요. 꼭 팔아보고 싶다. 오케이? 그럼 팔아봐. 팔아보면서 이제 스스로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 깨우치는데 걸린 게 그렇죠. 장사를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었으니까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데 이제 3년 걸린 거죠. 왜 요리를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한 건 하고 싶기도 했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뭐 이렇게 뭐 장래 희망 이렇게 쓰는데 저는 딱히 공부도 잘 못했고 재수 좋게 인문계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공부는 못하고 딱히 할 줄 아는 건 없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그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썼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주변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다 사업가인 거예요. 그럼 나도 사업가. 그래서 사업가를 썼어요. 그리고 고3이 됐는데 고3 때는 이제 수능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근데 어차피 공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장래 희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무슨 KBS인가에서 했던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브라질 요리에 대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는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그 꽃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혼자 뭐 밥도 챙겨 먹어야 됐고 이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요리를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 프로그램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럼 난 요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하면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요리학원 다니면서 나는 요리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부터 요리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하고 그랬었죠. 대학은? 대학교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님이 연극 배우셔가지고 그 끼가 있으니 너는 좀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다. 연극이나 영화 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전 요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99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1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재수를 해서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식품영양학과 들어가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내가 무슨 요리를 어떤 분야에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었고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인가 그때쯤에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중식당 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께서 저를 이제 저와 제 친구가 하나씩 있었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니 한 명은 홀, 한 명은 주방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찰나에 저를 이제 주방 막내로 이렇게 처음에 홀에서 서빙을 하다가 주방 막내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중식이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네. 후다다다다닥 해서 짠 나오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고. 어. 그래서 아 요거 하면 나는 잘 맞겠다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저는 그 중식 주방 들어가서 계속 중식 주방에만 있었죠. 아, 그러면 그 학교 다니면서 네, 학교 다니면서 그 거기가 계속 그냥 취업. 지금은 대학교도 이제 취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3학년 그 끝나고 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학교를 잠깐 다니고 네. 방학 때는 또 하다가 4학년 1학기 때부터는 아예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계를 내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가지고 네. 4학년 1학기 때부터 아예 그냥 저는 학교를 안 나가고 취업계로 돌려서 그냥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자격증 같은 거는 뭐 있어요? 지금 한식하고 중식만 있어요. 한식.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내놓은 거는 중식 요리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뭐 중식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다가 덜컥 거기에 발목을 잡힌 거네. 네, 발목이 잡혔는데 네. 저랑 성격도 맞고 네. 재밌고 배울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아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매장이 어떻게 하다 비게 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일했던 직장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가게를 팔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종업원한테. 네, 저희한테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방 실장으로 있었는데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일주일 전에 니네 나가야 된다. 그래서 노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네 음식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저는 이 동네에 없는 거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홍대랑 이태원 이런 데 그냥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만 따와서 이 동네에 없는 거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중식 포차로. 네, 주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오픈할 때 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뭐 모아놓은 돈하고 부모님한테 도움 좀 받고 대출 조금 해가지고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1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걸 나누면 내 돈 얼마? 7천만 원 정도 들었죠. 7천. 부모님한테는 그때 한 2천만 원? 2천. 한 1천만 원? 1천만 원 대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개업발이다 그래가지고 네. 첫날은 이제 손님이 많은데 본격적으로 딱 영업하면서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매출이 안 오를 때가 있잖아요. 얼마까지 떨어져 봤어요? 저는 빵 찍은 날도 있어요. 빵 지금. 빵 찍은 날 여러 번 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눈 올 때. 그리고 오픈한 첫날도 저희는 지인들한테 연락 안 하고? 연락을 안 했고 연락을 안 한 이유가 제가 음식 빼는 거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원을 새로 안 구하고 저희 와이프랑 둘이 하려고 했었을 때여가지고 와이프도 이제 홀 경험이 없고 그냥 그러니 우리 지인들한테도 알리지 말고 그냥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나 좀 집중을 잘해서 잘하자. 지인들은 나중에 잘 돼서 와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뭐 여기다가 뭐 다른 데 오픈하면은 도우미들 불러서 막 빰빰빰 뭐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뭐 여기 몇 월 며칠 오픈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해놓고 그냥 조용히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면 안 받고 딱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첫날 2팀 들어왔고요. 근데 그 2팀 중에 한 팀은 제 동생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먹고 허수네? 네, 허수였고 나머지 한 팀이 이제 저희 옆집에 원래 스시집이 조그맣게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간판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돼서 여기 못 파는데요 하고 한 12시쯤에 들어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매장 운영 시간은 2시인데 야 정리나 하고 들어가자. 손님도 없는데 정리나 하고 들어가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2시까지 영업합니다 했더니 그럼 저희 뭐 하나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첫 손님이었죠. 그럼 그날 매상이 얼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팔아준 거 빼놓고는 3만 원 안 됐던 것 같아요. 3만 원도 안 네, 됐다. 3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최고 매출 찍은 거는 얼마 찍었어요? 저는 최고 매출은 190만 원 찍었습니다. 190만 원. 네. 이제 곧 200만 원 찍어야 되네. 야, 근데 이 190만 원 찍은 날은 언제예요? 날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네. 그날 특별히 장사가 잘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었는데요. 그날 일단 단체 손님도 굉장히 많았었고 주류가 좀 나가줘야 그래도 매출이 좀 뛰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주류도 이제 고량주 같은 게 조금 나가기도 하고 좀 더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늦게까지도 이제 손님이 끊기지 않고 그냥 계속 들어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중식 그럼 요즘 배달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네. 중식 포차는 배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러니까 저희는 배달을 안 하는 거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했죠. 저는 지금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점. 음. 중식 같은 경우는 음식의 퀄리티가 약간 뭐 아무리 감안하고 드신다고 해도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단가로서는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배달앱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많아가지고 식당들이 지금 배달 쪽으로 이렇게 네. 조금씩 같이 병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 그거라도 팔아야 매출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손님 없는 시간 5시부터 한 6시 그리고 뭐 10시 넘어서 예. 배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네. 그 시간에 혹시라도 여기 손님들이 그러니까 홀에 있는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손님들한테 집중을 더 해야 그 손님들이 만족을 하고 돌아가셔야 네.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컴플레인은 즉각 반응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나왔다거나 뭐 음식이 짜다거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뭐 음식을 다시 해서 드린다던가 뭐 이렇게 배달 같은 경우는 한 번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반응이 오면은 여기에 손님이 밀려 있으면 당연히 거기가 배달이 또 뒤로 미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배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게 네.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고 지금 우리 중식 원래 이 배달 음식의 기본은 장기적으로 만약 내가 음식을 해갖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다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 의존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차이몬스터는 깜짝 놀래는 아주 소소한 이벤트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예약을 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만들어주고 와서 뭐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고 네네. 누구 생일 있는 사람 있으면 네, 뭐 꽃다발. 꽃다발도 주고 뭐 네이버로 4인 이상 예약을 하시고 리뷰를 써주시면 감사하다고 이제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씩 보내드리고요. 10분 이상 그 생일이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예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작은 꽃다발이랑 금소주를 선물을 해드려요. 그 식용 금가루에다가 그분들이 드시는 소주, 뭐 예를 들면 참이슬이면 참이슬, 처음처럼이면 처음처럼. 만약에 혹시라도 뭐 고량주를 드신다고 하면은 기분 좋으시라고 먹어서 뭐 나 금 먹었어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서비스 있고요.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액자 서비스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드리는데 생일이면은 생일 아니면은 모임명이 있으면은 모임명으로 술집이지만 네.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지 못한 이런 좀 약간의 감동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집 메뉴 중에서 가장 맛있다. 양장피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양장육. 오양장이요? 장육이라고 하니까 원래대로는 저희는 소고기 사태를 쓰니까 장우육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장우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그 이름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오양장육이라고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손질부터 그 재료 삶고 조리고 말아서 이거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애착을 좀 하고 있고 양장피 같은 경우는 턱 쏘는 코 이렇게 빵 뚫리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거를 뭘 가지고? 기본 베이스는 겨자를 잘 개서 숙성을 시키고 거기 이제 냉채 소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초와 설탕 이렇게 배합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 요즘같이 그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코를 빵 뚫어. 양장피 드시고 코 빵. 양장피를 먹고 그냥 코를 빵빵 뚫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 얘기를 살짝 바꿔갖고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음식점을 하면서 이제 롤 모델이 되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인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방송 나오시는 이은복 셰프님이나 여경래 셰프님, 여경욱 셰프님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런 분들 밑에서 일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분들을 뛰어넘어야겠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약간 벤치마킹 하고 싶으신 분은 계세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진진의 왕육성 사부님의 네. 매장을 가보시면 아 요런 점은 내가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분 그 왕육성 사부님 뭐 실질적으로 뵌 적도 없고 네. 이름만 들어봤고 저도 그 매장 몇 번 가본 적밖에 없지만 네. 그 매장 갈 때마다 아 요런 점은 내가 좀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분처럼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도 어찌됐건 간에 중식 주점하고 네. 그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시니까 따라가고 싶다. 제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조만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 현재 그 성장 중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고마운 사람을 꼽는다면 어떤 사람이죠? 저희 일단 부모님이 가장 부모님. 예, 네.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지켜봐 주시고 계시니까 부모님 계시고요. 네. 제일 고마운 사람은 아무래도 와이프죠. 근데 가족을 빼고 나서 얘기한다고 그럼 하면은 가족을 빼고. 그러니까 제 장사 인생을 늘 생각을 하면은 그 전후로 바뀌었다고 너무 생각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김여진 선생님,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 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넌 저거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없었는데요. 네. 수업 듣고 나서 네. 일단 매출이 워낙 많이 뛰었고 네. 뭐 최저에서 최고를 그러니까 월 매출로만 봤을 때 네.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네. 그 이제 수업 들으면서 뭐 실행했던 부분들 네. 그리고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식구들을 네.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 받은 것들 뭐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도 전혀 연락한 적 없는 그 다른 매장에 계신 분한테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 이렇게 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하면은 그분도 흔쾌히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 네. 그런 사고를 좀 바꾸게 해주셨죠 장사하면서. 내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감사한 손님?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제 기억에 지금은 안 오시는데 네. 가족 모임 한다고 오셨어요. 네. 한 한두 분? 제가 인스타인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음식 너무 잘 드시고 가셨고 네. 나가시면서 이제 요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사진을 찍으러 나간 게 아니라 네. 손님이 전화 와서 주차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네. 그래서 그거 치우러 간 사이에 그분들께서 사장님도 같이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가족 모임인데 제가 찍어도 되겠냐? 네. 라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네. 저한테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5,000원을 쥐어주신 거예요. 5,000원을 쥐어주셨는데 네. 사장님은 진짜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그분이 뭐 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먹어본 중국집에서 제일 맛있었고 제일 감동받았고 제일 기분 좋게 간다. 근데 제가 그날 가족 모임인데 어버이날 전후여가지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드리려고 이제 비누꽃 카네이션 네. 몇 개를 사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 이제 그렇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아버님 어머니 하나씩 챙겨드리고 네. 그리고 음식 서비스 조금 해드리고 그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아마 그 어머님이 잘 봐주셨을 거예요. 네. 거의 뭐 이 집 주인이 성공할 거다라는. 살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정리를 해보는데 요즘 이제 창업하려고 그러는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장사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이거 다 때려치고 장사하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지. 네. 그러면은 이제 속된 말로 욕을 하죠. 네. 미 삐부터 해서 네. 시 삐 하지 마라. 거기 붙어 있어라. 네. 그럼 이제 아니 너는 장사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냐. 최근에도 그 아는 형님이 장사를 한다고 이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신다 도움을 요청을 해오셨길래 장사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아니야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형님 오픈하고 제가 한 달인가 있다가 찾아왔는데 얼굴이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뛰어들었지만 장사하려면은 그 분야 그러니까 어떤 장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최소 1년 이상은 뛰어보시고 그리고 실무 경력도 쌓으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와도 망하는 게 음식 장사인데 특히나 음식 장사 되게 힘들거든요. 이마트를 가서 포인트를 쌓는다고 해도 0.01% 뭐 0.1%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포인트 제도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서 드신 금액의 1.5%를 적립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대기업과 비교를 해가면서 에게 이거밖에 안 해줘? 라고 해줄 때 보면 아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퍼줘야지 남는 건지 그런 창업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 굳이 하셔야 된다면 최소 2년 이상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2년 동안 여기서 그 힘들게 힘들게 헛발질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렇게 성장 가도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었던 나만의 어떤 노하우, 나의 장점 이런 거 얘기한다면 어떨까? 딱히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손님들의 반응을 좀 많이 살피는 편이고 수시로 이제 반찬이 떨어졌거나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알아서 먼저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거랑 이제 손님들하고 소통하는 거. 손님들 가실 때 맛있게 드셨어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들 안 하셔서 말씀들을 잘 안 하셔서 그냥 잘 먹었어요 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많은 거여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니네가 맛있게 먹었냐 대답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거 말고 손님들한테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뭐 반찬 떨어지면 반찬 알아서 먼저 갖다 주고 흰 옷 입으시거나 옷에 튈 거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냥 알아서 앞치마 갖다 드리고 일회용 렌즈 닦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밖이랑 안이랑 온도차가 크니까 들어오자마자 습기가 확 차가지고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미리 안경 닦기 같은 거 일회용 안경 렌즈 닦기 드리면은 또 좋아들 하셔가지고 그런 서비스 그런 거 하면서 좀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다른 술집에서는 안 하는 것들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다. 그런 본인은 네. 밖에 갑자기 춥다가 안으로 싹 들어오면 네. 안경에 네. 김이 안 끼잖아요. 근데 김이 어떻게, 안 끼죠. 근데 김이 안 끼는데 어떻게 그 김이 끼는 걸 알았지?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손님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분이 야, 이런 거는 고깃집에서 하면 좋아라고 이제 그거를 알려주신 형님이 한 계세요. 그래서 좋겠다. 근데 저희는 뭐 유증이 날릴 일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전에 한번 어떤 손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온도차가 심하니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길래 그리고 이제 당연히 냅킨을 빼서 닦았겠죠. 닦으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님 입장에서 아씨 역시 냅킨은 닦으니까 뭐 기스나고 막 이러면서도 닦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그냥 한번 사서 써볼까?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한 얼마 안 해가지고 한 120개만 사봤어요. 사가지고 이제 안경 쓰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그 안경 쓰신 분들한테 드리고 그분들이 뜯으시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요거 렌즈 닦으시고 아까우니까 핸드폰도 한 번씩 닦으시고 뒤에 그 렌즈 그 카메라 렌즈도 한 번씩 닦으시면 깨끗하게 나온다고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손님들 닦으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그냥 이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왔을 때 불편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주자.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음식은 당연히 요즘은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음식 맛은 30%고 그 외에 나머지 70%가 그 가게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음식은 어차피 상향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음식이 맛이 없으면 당연히 손님은 안 올 거고 음식이 그래도 기본 평균 이상이 되면 그 외적인 70%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70%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작은 소소한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 그 알 없는 거만 쓰고 다니는 거야?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요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생각할 게 없어요. 거북이 두 사람 알 없는 안경 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 이 성장 가도에 들어온 포인트라고 얘기를 쭉 던진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알아서예요. 알아서. 타이몬스터 조강 대표의 성장 가도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알아서다. 알아서. 그걸 발견했어요.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에요. 땅을 하려고 하는 분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도움이 되려고 생각을 하면 조강 대표가 얘기하는 알아서라는 단어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면 조금이라도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아유.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계속 화이팅해서 네. 지금 최고 매출 190까지 갔는데 200 넘고 300 넘고 500으로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기를 열심히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차이몬스타 조강 대표를 만나서 성공은 아직 아니고 성장이다라고 조 대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장 가도에 있는 그 와중에 있지만 그래도 한 2년, 3년 참 어렵게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그 견디는 와중에 알아서 손님을 먼저 배려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분발하셔갖고 어려운 고비 넘기시고 성장의 길로 쭉쭉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